DS 단석을 이제 특징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DS 단석은 예전에 한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제 생소하신 분들이 좀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늘기는 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친환경 관련해서 이슈가 좀 나올 때마다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좀 관심이 커지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DS 단석은 여러 가지 리사이클링,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연료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인데 분류로 보자면 이제 친환경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 2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친환경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부진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환경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기업의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관련 정책들이 좀 후퇴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컸어요. 근데 이제 지금의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는 그런 부분을 대부분 반영했고 최근에 자연에서 이제 경고가 오는 것처럼 각 국가들이 환경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하게 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시장으로의 발전은 속도의 문제지 방향성은 명확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지금처럼 친환경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소외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남들이 관심을 많이 갖지 않을 때 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또 제대로 된 투자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일단 DS 단석에 대한 설명부터 간단히 보기 전에 홈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바이오 에너지 플라스틱 리사이클 배터리 리사이클입니다. 원래 이제 DS 단석이 초기에 성장할 때만 해도 요 부분에 좀 더 포커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된 뭐 폐배 배터리 재활용이라든지 요 부분에 대해서 기사가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재작년 말에 상장했잖아요, 이 종목이. 근데 요즘에는 이 언급은 별로 없고 요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됩니다. DS 단석에서도 지금 맨 왼쪽에 요 페이지를 장착을 했잖아요. 그래서 바이오 에너지 부분에 제일 포커스를 좀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앞으로도 요 부분보다는 요 부분, 바이오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DS 단석의 이제 네이버 기준의 설명을 한번 보면 그 순환경제 체계화하는 친환경 사업을 영위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류는 친환경주고요. 사업 특성에 따라 바이오에너지, 배터리 리사이클, 플라스틱 리사이클로 운영되는데 최근에는 바이오에너지 부분이 가장 주목받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정유사 및 발전소 등의 생산 판매까지 하고 있고요. 배터리 리사이클 부분은 전 세계 펜압 축전지를 수집하고 재생연을 제조하고 판매한다. 지금 기준으로 실적은 그렇게 잘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고만고만하게 그렇게 크게 증가하고 있는 거 아니고 영업이익도 말 그대로 그냥 고만고만하게 나오고 있는 기업이에요. 때문에 이제 PER은 낮지만 성장성이 크게 부각되지는 못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DS 단석의 진가가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두 가지 볼 건데 첫 번째는 1월달 초에 나온 기사입니다. SAF 시장 본격 개화에 대한 부분. SAF라는 개념이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시장 규모를 얼마로 보냐? 2027년에 30조 원 규모까지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 규모는 굉장히 클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SAF 시장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납점한 가운데 SK에너지가 코프로세싱으로 만든 SAF를 국내 정유사 가운데 처음으로 유럽에 수출했다. 이것은 SAF의 상업화 가능성을 열었다. 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정유사의 바이오 원료를 공급하는 DS 단석의 주가가 강세인데 일단 SAF에 대한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요건 지속 가능 항공유의 줄임말입니다. 동물이나 식물에서 유래한 바이오매스, 대기 중에 포집된 탄소를 기반으로 생산돼서 기존 항공유 대비 탄소 배출량을 80%까지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연료예요. 자, 항공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공유는 화석 연료를 주로 씁니다. 그리고 지상수단에 비해서 연료비가 훨씬 많이 들어요. 당연하죠. 그렇게 엄청나게 무거운 기체를 띄우는데 기름값이 적게 들 리가 없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제유가에 따라서 유류 할증료도 차이가 나잖아요. 항공권 끊을 때.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항공사는 상당히 많은 이제 기름을 씁니다. 그만큼 유해 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배출이 되겠죠. 근데 SAF를 이용하면 기존 항공유 대비해서 탄소 배출량을 80%까지 급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획기적인 연료라는 겁니다. SAF 시장 규모가 올해 100억 달러에 육박한 후에 2027년에 215억 달러를 돌파할 전망이에요. 근데 이 SAF가 단점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좋은 것들의 단점이 뭐죠? 비싸다는 겁니다. 근데 이 SAF도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상업화까지는 어렵다라고 작년까지는 그렇게 봤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시각이 조금 달라집니다.
네, 왜냐면 실제로 글로벌 국가들이 SAF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뭔가 새로운 게 대중화가 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반드시 가격이 하향 안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SAF도 지금은 굉장히 비싼데요. 앞으로는 하향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유럽 쪽에서 친환경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죠. 이유는 올해 1월부터 유럽 지역에 이륙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해서 최소 2%의 SAF를 혼합해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다. 국가에서 강제하기 때문에 성장성이 굉장히 부각되는 중이다라는 거고, 2030년에는 6%, 2050년에는 70%까지 의무화 비율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2050년엔 70%까지 확대할 예정이니까 상당히 공격적인 설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의무화된 글로벌 시장인 유럽이 유일해요. 앞으로 이제 다른 대형국에서 SAF를 의무화하면 그때마다 DS 단석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일단 의무화한 유럽이 갑자기 의무화를 폐지할 가능성은 적잖아요. 대신 다른 국가가 SAF 사용을 의무화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게 이제 DS 단석의 모멘텀이다라는 거고요. 한국도 2027년부터 국내에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항공료 1%는 SAF를 혼합해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역시 한국에서도 국가적인 강제를 제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DS 단석이 글로벌 자원순환 리딩 기업으로서 최근 미국 석유, 천연가스 대기업 필립스 66과 1조 216억 원, 필립스와 1조 216억 원 규모의 SAF 목적이 전철이 된 제품 공개계약을 체결한 것에 이어서 S-오일,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를 비롯한 국내 정유사와도 바이오원료 공급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몰린다. 이게 이제 그 1월 8일 날 나왔던 거예요. 지금부터 한 일주일 정도 전에 나온 거고, SK에너지가 코프로세싱으로 만든 SAF를 국내 정유사 가운데 처음으로 유럽에 수출했다는 소식이죠. SK에너지가 유럽에 처음 수출했다는 소식이 일주일 전에 나왔고요. 금일 나온 건 요겁니다. DS 단석이 직접 생산한 SAF 원료 공급을 완료했다. 요게 이제 이슈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사진이 있죠. 공장 착공식이 나왔고, 여기 보시면 DS 단석이 지난해 11월 평택 1공장에서 진행된 준공식 이후에 본격적인 제품 생산을 통한 SAF 첫 공급을 완료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SAF 시장이 커지면서 DS 단석의 역할도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아시면은 대부분 이제 기업 설명은 된 건데, 원래 이제 상장할 때 2차 전지나 뭐 폐기물 처리 이 부분이 부각됐었고, 이때가 공모주가 좀 화랑이었어요. 그래서 상장한 다음에 이제 급등을 좀 했다가 주가가 계속 밀렸습니다. 그죠? 계속 밀렸다가 요 SFA 친환경 모멘텀으로 반짝 올랐다가 지금은 거의 다 반납을 했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상 지금 상승폭을 되돌린 게 어디까지 되돌렸어요? 62% 한참 하회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되돌렸다라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오늘 있었던 고점이 매물대가 되고, 오늘 있었던 고점을 돌파하는 순간 저점을 높이는 이중바닥 형태의 패턴이 완성이 됩니다. 저점이 이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패턴상으로는 상승 전환 패턴이 되겠죠. 그럼 중요한 건 얼마예요? 요 고가. 오늘 고가가 36,850원, 그러니까 37,000원 돌파 정도가 되면 DS 단석은 다시 상방전에 대한 가능성을 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조정 폭이 또 컸기 때문에 이렇게 부담이 없어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고, 오늘 DS 단석의 강세를 계기로 그동안 주춤했었던 친환경 관련주가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친환경 정책에 소극적이긴 하지만 친환경은 글로벌 국가적으로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점에는 변함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친환경주에 또 큰 모멘텀이 될 것이다. 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게 저는 현재 DS 단석을 포함한 친환경주의 가장 강점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